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위랩에서 디퓨전 팀에서 약간 이렇게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 김정우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디퓨전 말고는 사실 다른 거를 공부를 깊게도 안 해봤고 써본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디퓨전 논문을 뭘 가져와야 그나마 덜 졸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은 너무 마이너한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거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디퓨전 모델 자체를 클래시파이어로 쓸게 만든 그렇게 제안하는 논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활용을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문을 읽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Your Diffusion Model is Secretly a Zero-Shot Classifier라는 제목이고요.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이랑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이런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해당 클래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포스테리어라고 봤을 때 베이지룰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식처럼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P, X 기분 C 자체를 지금 디퓨전 이미 학습이 된 디퓨전 모델이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착안해서 얘를 사용하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텀을 디퓨전 모델로 잘 풀어내면은 그거 자체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P 세타 자체를 클래스 컨디셔널 로그라이클리우드 엘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데 이 엘보를 추정하는 방식 자체도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확률론적으로 아기가 맞는 이게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디퓨전 모델 자체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겠지만 반복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풀 노이즈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추정 방식을 할 때 몬테칼로 추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나올 부분이고요. 네, 디퓨전 클래시파이어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어떤 태스크인지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랑 프롬프트가 주어지면은 어떤 프롬프트가 가장 적합한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좀 스탠다드한 클래시파이어랑도 비교를 해서 소타를 찍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의 어그멘테이션을 주면은 소타를 기존 모델이랑 비교해서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적혀 있고 정확히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줬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면은 그 이제 클립 자체도 사실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클립과 같은 이런 라지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모델들은 좀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심한 이미 학습된 그 클래스들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좀 심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부분인데 제로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너무 바이어스가 심해서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걸 좀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모델이다. 그래서 이런 위의 어프로치랑 다르게 애초에 잘 학습이 된 그 제너레이션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일단 입력 이미지가 클린 샘플이고 이거를 x0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 이미지 자체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면서 그걸 확률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나타내는 그런 과정인데 한 1000번 정도의 스텝을 밟으면서 조금씩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나중에는 완벽하게 그 가우시안 풀 가우시안에 가까운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픽스드 포워드 프로세스고
그 리버스 프로세스는 그거의 역과정이고 이제 완벽한 풀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그래서 노이즈를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딱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생성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역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모델이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하는 게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디퓨전이 그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식이 써질 수 있냐면은, 이렇게 조건부로 컨디션이 주어지고 x0의 분포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모델이 그거를 추정하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디퓨전의 성질에 따라서 마르코프를 가정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식이 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x 라지 t로 적힌 부분은 완전히 포워드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때 그 풀 가우시안인 상태고, 그래서 n 0,i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사용이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처음에 제가 가정했던 거를 약간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X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른쪽에 엮여 있는 라이클리후드 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게 디퓨전 모델이라는 설명을 방금 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를 추정하는 방식을 엘보 텀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로그 피세타 x0 기분 c라는 텀을 오른쪽과 같이 로어 바운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제가 좀 간략하게 뺀 게, 디퓨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고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배우고 싶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PPT 장표에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정도만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텀이 오른쪽과 같이 로어 바운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로어 바운드 자체를 맥시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왼쪽 텀 자체도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좀 핵심 논리를 가지고 디퓨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과 같이 평균치를 엘보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디퓨전 모델은 이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의 평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게 되는데, 이때 이 평균, 그러니까 이 텀 자체를 그러니까 XT에 대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평균과 노이즈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디퓨전 모델에서 인풋으로 이 X가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이 가우시안 노이즈, 첨가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정을 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까지 디퓨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그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그래서 보였던 이 컨디션에 주어졌을 때 x0의 분포를 가지는 이 식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x0의 분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좀 보시면은 가우시안 노이즈 자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투로스를 적용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부분이 작다고 해서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한 이런 식이 됩니다. 사실 디퓨전, 그러니까 네, 이 식만 보시면은 매 스텝마다 그 첨가되는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간단하게 사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x0를 분포를 알고 싶은 이 라이클리후드 텀이 이렇게 단순한 식으로 좀 써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기본적인 클래시파이어의 확률식에다가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p세타 부분에 방금 전까지 진행됐던 디퓨전의 모델을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expectation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라이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때 그 클래스가 뭐가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유니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계산도 편리해져서 그걸 유니폼 프라이어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 좀 수학적인 식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전개를 조금 바꿔서 쓰면은 네, 이렇게 아래로 분모 쪽으로 이거를 떨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그 익스펙테이션에 올려서 확률을 만들고, 그러니까 로스를 익스펙테이션에 올려서 확률을 만들고 그거의 최대값을 찾는 것처럼 좀 익숙한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부분의 디퍼런스를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확률로 만들고 그거의 그 최대값을 구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약간 연상할 수 있게 이런 식이 되는데, 기본적인 메소드는 이렇게 되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expectation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몬테카를로 추정을 좀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 expectation을 계산할 때 샘플링을 충분히 많은 숫자를 하면은 그게 수식적으로 좀 에스티메이션이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 각 클래스에 대해서 약 225번 정도의 샘플링을 해가지고 타임스텝과 노이즈 샘플링을 해서 이 윗부분 식을 익스펙테이션 식을 구하게 됩니다. 좀, 좀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하면은 디퓨전 모델은 고정이 되어 있고 트레인된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가져와서 로스텀을 가져와서 그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 p 세타 x c i 기분 x다.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이 클래스 i에 대한 확률이 아래와 같이 디퓨전을 플러그인 하는 것만으로도 그 계산을 얼추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가정을 붙여 나가면서 했던 과정이 이 메소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이 계산하는 거를 모든 클래스에서 샘플링을 다 새로 하는 것보다 그냥 샘플들은 다 고정을 하고 그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거를 추정을 하는 게 그 베리언스를 좀 줄이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클래스가 10개가 있으면은 10개 각각에 대해서 매번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확률이 다 달라진다는 게 사실은 좀 변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모든 샘플을 다 고정을 시켜두고 거기서 그 각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Paired Different Test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그 샘플 셋을 고정을 시켜두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때 각 클래스에 대해서 에러가 변하는 게 좀 다 일정하게 컨시스턴트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학습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찰을 해봤을 때 한번 시행을 했을 때 500 정도의 타임 스텝, 디퓨전 타임 스텝에서 높은 어큐러시가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샘플링을 하는 거를 고정을 시켜둔다고 했는데 그 타임 스텝을 500 부근에서 그 셋을 고정을 시켜두면은 좀 더 성능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두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더니 이게 되게 다양한 셋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결론은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을 두는 게 제일 성능이 좋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몬테카를로 추정을 할 때 너무 타임 스텝에 그 고정을 시켜두게 되면은 그 타임 스텝에 대한 바이어스가 너무 크게 껴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는 유니폼하게 추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유니폼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알규맥스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너무 그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클래스가 중간에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똑같이 샘플링을 진행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이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엘보를 25에 계산을 하고 거기서 성능이 제일 높은 5개를 뽑아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엘보를 225에 추가로 계산해서 이제 거기서 알규맥스를 수행을 해서 제일 높은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디테일들인데 뭔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이게 SD 피처스가 기존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제로샷을 수행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그 수행을 했을 때 결과인데, 기존 베이스라인을 이걸로 봤을 때 그거보다 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좀 풍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던 아래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과도 비교해서 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처럼 트레이닝 셋을 좀 넓게 가져가면은 더 높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적어놨고, 유니폼 웨이트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DDPM에서 경험적으로 그 유니폼을 웨이트를 하면은 FID가 높아지는데 라이클리후드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델이 좀 뭘 잘하는지 특수한 태스크를 하나 가져온 건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각 두 개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 단어 2개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꾼 거를 좀 더 잘 맞춘다는 게 모델이 문장의 구조를 잘 학습하고 있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컨클루전을 간략하게 하면은 디퓨전 클래시파이어는 좀 학습 없이 제로샷으로 일반적인 성능,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잘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개선 사항으로는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논문들을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소타를 찍었었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이렇게 너무 디퓨전 위주라서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디퓨전 생성 모델을 운영하는데 네네. 클래시파이어 모델이랑 생성 모델이랑 어느 점이 다른지.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는 그 레이블을 가르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을 하는 거고, 생성 모델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 주어지면은,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로 주어지면은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생겼는지 이미지 자체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이라서 그 부분이 좀 다른데, 논문에서 아까 맨 처음에서 이제 베이즈룰로 설명을 했듯이 그 텀 2개가 아예 관련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걸 엮으면은 클래시파이어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논문의 의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유니폼이 프라이어리 유니폼 샘플링으로 본다면 승계 가능 효과가 주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해석한 게, 어떤 이미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특정 클래스가 일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진을 줄지도 모르는데
강아지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이게 당연히 유니폼이어야 더 납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논문에도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